생사와 죽음이 낭자한 전장, 그 속에서 적군을 두렵게 만드는 거구의 전사가 있었는데요. 누구도 선뜻 검을 맞대지 못하는 전사 앞에 나선 것은 아직 어린 티가 나는 한 소년, 그리고 검 무서운 줄 모르고 검을 들어올린 소년은 우물 안의 범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가츠, 전장에서 돈을 버는 떠돌이 용병이었는데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던 그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 우연히 전장의 승리 보증 수표로 이름 높은 메에단과 싸우게 되는데, 가츠는 그 유명한 메에단의 정예병을 단신으로 쓰러뜨리는 놀라운 무력을 보여주지만 단장인 그리피스의 일격 앞에서는 가츠도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게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격한 전투로 이루어진 첫 만남. 하지만 그리피스가 가츠에게 원한 것은 그의 목숨이 아닌 다른 것이었는데요. 俺はグリフィス。お前名は？なぜ俺の急所を外した？お前が欲しいんだ。 바로 가츠라는 동료. 전장에서 사지를 향해 달리듯 싸우는 가츠의 모습을 본 그리피스는 자신이 가츠의 전장이자 무대, 그리고 둥지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お前の戦いぶりはまるで自分の命を試しているように見える。嫌だと言ったら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제멋대로 살아온 가츠가 그리피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는데요. こいつで蹴りをつける。俺が勝ったら兵隊にするなりお釜掘るなり好きにしな。 그렇게 가츠의 입단 여부를 걸고 시작된 가츠와 그리피스의 1대1 대결. 이번에도 역시 그리피스가 단숨에 승기를 잡지만 どうする？ 가츠는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몸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돌진하고 그 야생적인 싸움 실력에 그리피스마저 당황합니다. 子分たちの前で悪いが 하지만 だがこれまでだ。 아직 그리피스가 한 수 위였는데요. 결국 가츠는 약속대로 메에단에 입단하게 되고, 가츠라는 야수를 길들인 메에단은 몇 년 후 전장의 사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세운 공 덕분에 귀족이 자기까지 하사받으며 승승장구하는 그리피스. 鷹の段が先陣を賜ったとか 이제 메에단은 전장에서 적수가 없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메에 단원들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가츠의 검을 받고도 쓰러지지 않는 강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정체는 절대 인간으로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의 괴물이었습니다. 가츠와 그리피스는 괴물을 상대로도 선전하지만 넘어서지는 못하는데, 위기에 처한 그때 괴물은 그리피스의 목걸이를 보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경고만 남긴 채 순순히 물러섭니다. いや予言してやるこの男の野望がついえる時貴様に死が訪れる 절체절명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메에단이었지만 왕국 내에서의 위세는 여전히 떨어질 줄 몰랐는데요. 하지만 陛下新参者の一団地をごときにそのような 국왕의 총애를 받으면 받을수록 메에단에게로 쏠리는 시기와 질투의 눈빛. 大丈夫？貴様姫様のお体に無礼であろう 그저 눈빛에 불과했던 그 질투들이 행동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これも仕事のうちさ。 국왕의 사냥 경호 도중 무방비한 그리피스의 가슴에 날아든 것은 의문의 화살. 무려 국왕의 사냥 도중에 일어난 습격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혼비백산하는데, 다행히 그리피스는 멀쩡하게 눈을 떴죠. 触るなよ。多分毒が。 누군가의 악의로 뭉친 독화살이 꿰뚫은 것은 그리피스의 심장이 아닌 그의 목걸이였습니다. 涙で塗るんじゃない。 그리고 엄청난 행운으로 살아남은 그리피스는 사건의 범인을 꿰뚫는데요. 범인은 메에단이 날아오르기 전까지 왕국 최고의 기사단으로 불려왔던 백룡기사단의 단장. 그는 왕위 계승권 2위인 권력자였지만 姫の身を守った英雄に奴を祭り上げる結果 의문의 자객, 아니 그리피스가 복수 혹은 단죄를 위해 보낸 가츠에게 숨이 끊어집니다. 백룡기사단장을 죽인 뒤 그의 저택에서 수많은 경비를 뚫고 임무보고를 위해 그리피스에게로 돌아가는 가츠. 그 시각 그리피스는 왕국의 공주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공주에게 자신의 이상을 늘어놓는 그리피스. もう一つの尊いものに自分自身のためになす。
夢です。 그가 진정으로 높이 사는 가치는 바로 꿈이었고, 자신의 명확한 꿈을 위해 나아가는 자만이 자신과 대등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夢 그리고 그런 그리피스의 이야기를 조금 멀리서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아무런 꿈이 없는 가치가 듣고 있었습니다. 私にとって友とはそんな対等の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 얼마 후 다시 시작된 피 튀기는 전투. 전투 도중 메단 부단장 캐스커가 컨디션 난조로 인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데요. 그런 캐스커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다가 함께 떨어진 가치. 다행히 목숨 건졌지만 見つけたぞ小僧ども。 두 사람을 쫓아온 적들에게 포위당해버립니다. 아직 상태가 좋지 않은 캐스커를 그리피스의 곁으로 보내기 위해 적을 홀로 가로막는 가치. 帰んな剣の主のもとへ 제 아무리 가츠라도 100여 명의 적 앞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그 사실을 알기에 가츠가 쓰러지기 전에 서둘러 그리피스와 동료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캐스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본 것은 바로 100여 명의 시신과 그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있는 가츠의 모습. せえな傷にしみんだろうが 큰 위기가 오히려 가츠의 백명백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기세를 탄 메에다는 적의 난공불락 유세 돌도레이의 공략을 자진해서 맞는데요. ご命令とあらば大軍はいりません。 서롱성으로 유명한 돌도레이를 약 5배나 차이가 나는 병력으로 부딪히는 무모한 전투. 하지만 매 단원들의 압도적인 무력과 캐스커를 필두로 한 별동대의 침투 작전으로 병력의 차이를 좁혀 나갑니다. 全てグリプスの情報通りだ。さすがだな。 이제 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매단의 돌격대장 가치와 적의 대장의 대결이었는데요. 적국 최고의 기사로 불리는 적의 대장은 역시나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지만 죽음을 각오한 사투 끝에 적장의 머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가치. 그 순간 적의 요새에서 왕국의 깃발이 솟아오르는데 메단의 승리였습니다. 고작해야 잘나가는 용병단에서 전쟁 영웅이 되어 귀국하는 메단 뿐만 아니라 용병단에서 공식적으로 백봉 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간부들 전원이 기사자기를 받게 되었죠.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는 파격적인 승진. 그런데 이런 희소식을 뒤로한 채 수도를 벗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메단의 돌격대장 가츠였습니다. 동료들 몰래 메단을 떠날 생각이었던 가츠. 그의 생각을 읽은 그리피스와 동료들이 가츠를 막아서지만 抜けるつもりなのか、鷹の段を。すまね 그리피스와 대등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가츠는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완고했는데요. あの時言ったはずだ。お前は俺のものだとな。 완고한 것은 그리피스 역시 마찬가지. 그리피스는 처음 가츠가 메단에 들어왔을 때처럼 결투로서 그를 붙잡으려 합니다. 待ってよ。仲間同士で切り合うつもり？邪魔すんじゃね 평생 가츠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던 집착과도 같은 마음으로 검을 맞대는 그리피스. そんなに俺の手の中から。 하지만 단 일격, 그 일격으로 가츠는 그리피스를 넘어서고 じゃあな 무력하게 가츠를 떠나보내는 그리피스. 깊은 절망을 맛본 그리피스가 찾은 곳은 공주의 방이었는데요. 가츠를 잃고 큰 상실감에 멘탈이 무너진 그리피스는 충동적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품은 공주를 탐하고 グリフィス見なかった？さあ、今日はあれから見かけないけど。 이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왕국군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그리피스. 그리고 메에단 역시 역적으로 몰려 왕국군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메에단은 최고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단장인 그리피스를 남겨둔 채 도망쳐야만 했는데요.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으로 거머쥔 밝은 미래가 바닥에 떨어진 유리알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메에단은 캐스커의 지휘 아래에서 몸을 숨기며 그리피스 구출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약 1년 뒤에야 메에단을 찾아온 가츠와 합류하고 함께 그리피스 탈환 작전에 성공합니다. 手足の剣が切られてるシト来るな来るんじゃね 하지만 그리피스는 이미 1년 동안의 고문으로 혼자 일어서는 것조차 힘든 산송장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비극적인 상황에 절망하고 있던 그리피스의 위로 어둠이 내리고
그리피스와 메에다는 괴물들이 가득한 이 공간에 끌려 들어가는데, 이것은 악령들 위의 사도, 그 사도들을 지배하는 이른바 마왕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일명 강마의 의식이었죠. 彼があなたたちを生贄に捧げる 이 강마의 의식에서 그리피스는 어둠의 날개 페무토로 다시 태어나고, 메에다는 몇 명을 제외하고 몰살당합니다. 가츠와 캐스커 역시 죽을 위기였지만 정체불명의 해골기사에 의해 구출되었는데요. 하지만 캐스커는 정신이 붕괴되어 유아퇴행을 했고, 가츠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그날 이후로 가츠는 그리피스에 대한 복수를 위해 괴물, 사도들과 싸워나가며 검은 검사라는 이명의 거친 투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마왕이 된 그리피스는 새롭게 메에단이라는 이름의 사도군단을 만들었고, 신생 메에단과 사투를 벌여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츠의 새로운 인연인 숲의 마녀 플로라를 죽이기 위해 들이닥친 신생 메에단 간부 염룡의 기사 그룬벨드 군단, 뒤늦게 그들의 침입을 알아챈 가츠가 그룬벨드를 막아섰는데요. てめえがどうしてここに。この者の相手グルンベルドにお任せいただき 수많은 사설을 넘어서며 강해진 가츠마저 상대하기 버거운 그룬벨드. 결국 그룬벨드에게 처참하게 당하고 동료들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진 가츠. デク人形どもあそこに入れってのか。 하지만 잠깐 연명한 것뿐 도저히 그룬벨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요. やべえ奴らだ 그때 괴물들의 몸을 도륙하며 그룬벨드의 눈앞에 나타난 검은 갑옷의 사나이, やつなのか 해골기사가 물려준 광전사의 갑주를 두른 가츠였습니다. 身につけた途端傷の痛みが嘘みてえに消えた。 착용한 것만으로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광전사의 갑주, 그리고 그 대가로 얻게 된 것은 바로 떨쳐낼 수 없는 광기였습니다. 面白い 평소보다 더 격렬하고 거칠게 자신의 상처 따위 돌보지 않고 돌진하는 가츠. 砲弾をも放ったでよ 그는 이미 광전사의 갑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성이 지배당해 오로지 싸움밖에 모르는 진짜 광전사가 되었는데요. あの甲冑を身につけてまさに鬼神と化します 하지만 그 덕분에 처음에는 명확하던 그룬벨드와의 차이가 좁혀지다 못해 그를 확실하게 뛰어넘고 カリュの旦那俺たちも混ぜてくれよ 잠재울 수 없는 증오와 함께 휘두른 거검 드래곤 슬레이어가 적들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깁니다. 그리고 가츠가 다시 검을 쥐고 괴물들과 맞서 싸울 때 이 장면에서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울리면서도 독특한 조합, 디아블로 이모탈이 베르세르크와 공식 콜라보를 진행하며 새로운 콘텐츠와 코스튬 스킨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가츠와 그리피스가 디아블로 이모탈 게임 속으로 그대로 재현된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스킨, 지옥을 형상화한 전투 등 이번 콜라보를 통해 디아블로 이모탈은 전용 테마 콘텐츠, 신규 보스전, 전설급 보석, 그리고 한정판 소환수 스킨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먼저 가츠 코스튬인 광전사의 분노는 가츠의 어둡고 거친 전투복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코스튬으로 전형적인 기사 갑옷에서 진화한 더 날카롭고 야성적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레벨이 오를수록 갑옷 전체에 붉은 에너지 이펙트가 점차 활성화되며 마치 광전사의 갑옷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연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종 단계에서는 불길처럼 피어오르는 이펙트가 더해져 단순한 외형이 아닌 스토리와 정서를 함께 담은 스킨으로 완성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리피스 코스튬인 매의 기사단의 빛은 은빛 갑옷과 깃털형 숄더를 특징으로 하는 정제된 기사단장의 이미지로 구현되어 단순히 예쁜 갑옷이 아니라 그리피스 특유의 카리스마와 냉정한 영광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등에는 매의 문양이 새겨진 망토가 휘날리는데 그리피스라는 존재가 어떤 상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죠. 이 두 코스튬은 단순한 스킨이 아니라 베르세르크를 상징하는 두 인물의 대비, 가츠 대 그리피스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장치라고 하는데요. 특히 유령시장 테마로 판매될 예정이라 이벤트 기간에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디아블로 이모탈에서는 조드와의 보스전 콘텐츠, 베르세르크 지옥의 붉은 얼굴을 형상한 전설급 보석, 귀엽지만 어딘가 불길한 느낌의 골렘 소환수 스킨까지 베르세르크의 상징성과 디아블로의 어둠이 자연스럽게 융화된 업데이트가 다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클립스 테마의 필드인 발버둥 치는 자의 길이 출시되는데, 무기 스킨 획득은 물론 드래곤 슬레이어 스킨도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죠. 디아블로에서 보는 가츠의 분노와 그리피스의 빛, 이건 단순한 콜라보가 아닌 베르세르크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분명 한 번쯤 눈길을 멈추게 할 것 같은데요. 콜라보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고, 디아블로4 또한 베르세르크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하니 베르세르크 팬이라면 아마 못 참으실 것 같습니다.